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지 않았다. 즉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헌정 질서 회복 시도라는 궤변을 내놨죠. 국헌문란은 객관적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인데요. 국회, 선관위 장악, 국회의원 체포명령 등 증언이 쏟아지며 다툴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란 부분도 어폐가 있습니다. 법조계는 1997년 5.18 내란 사건에 대한 판례에 주목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한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죄가 있냐며 항변했는데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단 10분이라도 내란 행위에 착수했으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2시간만 감금했으니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은 경고 목적이었을 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정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문부수고 들어가 의원 끌어내려란 명령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대치되며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의원 체포명령이 방첩사에 내려졌다는 증언도 대통령 말이 거짓이라고 뒷받침하고 있죠.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MBC 등을 넣은 계엄군 장악 대상 기관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점, 계엄 선포 이후엔 조 청장에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막힌 정문을 피해 담을 넘었고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담화에서 밝힌 관련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2023년 하반기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부분부터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선관위가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선관위는 채용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법기관에 의해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결론났다며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216건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의 근거가 압수수색, 강제수사 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부터 야당의 폭거를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요. 야당이 원전, 반도체 예산 등을 크게 삭감했다고 말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으며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예산은 93.7% 증가했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11.5% 늘었습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며 야당의 검사, 감사원장 탄핵을 이유로 들며 사법부 수호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군의 위치 추적 대상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걸로 드러나 이 또한 거짓이란 걸 증명합니다. 이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들어 야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의 국정원 촬영, 부산 미 항모 촬영을 예로 들며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국정원 촬영 사건의 경우 대공 혐의점이 없어 피의자를 석방한 상태고 미 항모 촬영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대공 혐의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죠.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는 대목 또한 사실과 다른데요. 현재 야당은 간첩죄 처벌 범위를 넓히는 형법을 검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